여성분은 범행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그 직후 상황까지 명확하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의 박윤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김혜경 변호사는 제가 사법연수원 교수 재직 시절 제자였는데 이렇게 함께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으니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진행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혼자 어색할 수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직접 진행을 맡아주신 덕분에 한결 편안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첫 출연인데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순천여자고등학교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제52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42기로 수료하였습니다. 2013년 검사로 임관하여 대전, 목포, 광주, 성남에서 약 7년간 검사로 근무하였고 2020년 변호사 개업을 하여 변호사 김혜경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2023년 8월경 법무법인 백송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하여 법무법인 백송의 순천 분사무소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형사, 민사,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검사로 근무한 경력 덕분에 형사사건 처리에 보다 강점이 있고 실제 업무량도 형사사건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사에 강점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럼 검사로 근무할 때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나요? 검사로 근무하면서 재산범죄, 강력, 환경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특히 목포, 광주, 성남에서 성범죄 전담을 맡아 1000건이 넘는 성범죄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죄율이 높은 편인데요. 제가 기소한 수백여 건의 사건 중 무죄를 받은 사건은 2~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사를 탄탄히 했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유죄 여부를 판단함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포인트들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겠습니다. 현재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검사나 경찰이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을 캐치하여 무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서 무죄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실제 무죄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사건이 있지만 오늘은 2개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제 의뢰인은 사람들과 같이 술자리를 하였는데요. 공교롭게도 다른 일행들은 먼저 돌아가고 제 의뢰인과 일행인 여성분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그때 의뢰인이 여성분을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성분은 추행당한 것에 몹시 놀라서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피한 후 술집 밖으로 나갔는데 의뢰인이 쫓아올까봐 무서워서 바로 귀가하지 않고 근처 주차장에 쭈그리고 앉아서 20~30분 동안 의뢰인이 먼저 가기를 기다렸다가 집에 가려고 보니 휴대폰이 없어 술집에 다시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그 직후 상황까지 명확하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사건을 뒤집을 수 있었나요? 당시 술집에 CCTV가 있었는데요. 칸막이에 가려서 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CCTV가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여성분은 추행에 놀라 화장실에 간다 하고는 술집을 나가 숨어 있었다고 했는데 CCTV에서 확인되는 여성분의 모습은 예를 들어 화장실을 다녀와 나가지 않고 의뢰인 옆자리에 나란히 앉거나 술집 밖으로 나갔다가 1분 만에 돌아와 다시 의뢰인 옆자리에 나란히 앉는 등 여성분의 진술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고 그 태도도 매우 모순적이었죠. 이러한 부분들을 부각하여 여성분 진술의 신빙성 없음을 강조하였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무죄라고 주장한 덕분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의미 있는 사례였네요. 다른 사건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아동 청소년인 여학생을 강간하였다고 구속된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을 뿐 강제로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여학생의 진술에 따라 구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속까지 되었다면 사안이 매우 심각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제가 진술을 살펴보니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지 않고 생략이 많아서 여학생의 진술이 좀 의심스럽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점이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재판에 임하였는데 법정에서 증인신문 직전 여학생과 그 아버지가 함께 출석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여학생의 부모님이 이 사건을 알게 되어 고소가 이루어졌고 여학생은 의뢰인에게 부모님이 알게 되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던 사정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증인신문 과정에 아버지가 동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재빠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님께 아동 청소년의 경우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 과정에 부모님이 동석하게 되면 진실을 말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어필함으로써 아버지를 배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여학생은 부모님이 알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실토하였고 억울하게 구속되었던 제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죠. 지금까지 김혜경 변호사님을 초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백송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